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내용은 마이데이터의 변화와 미래,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된 시행령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저의 시사점 같은 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작년 3월 14일에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은 작년 9월 15일에 시행이 됐지만 전송요구권 관련된 조항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전송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정보 수신자, 전송자 이렇게 정해야 될 부분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예기간이 있었고 공포 후 2년이 되는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 그 작년 9월에 시행이 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들어가는 반면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규정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들은 아시다시피 과징금 형사처벌 규정 정비라든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준용되는 조항들, 그리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이나 거부권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좀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규정들이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정비,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관련된 이원화된 규정을 정리하는 규정들이 있었고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좀 다양화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그런 규정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는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법과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서 이렇게 국가 주도로 추진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한 전송요구권 세부 기준안을 보면은 수동적인 정보 주체가 수동적인 입장, 그러니까 기업이 먼저 정보를 이용할 테니까 이렇게 동의를 해줘 라면 거기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서 내 개인정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서비스를 받고 베네핏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의료기관에서 찍은 CT나 MRI 검사 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시켜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유통 측면에서도 기업 분야 간의 데이터가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결합해서 좀 가치가 더욱 높은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술 기록이라든지 검사 기록이라든지 나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수집하는 생활 습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개인형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특정 기업의 데이터가 독점되어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데이터가 조금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이 기업에 맡겼기 때문에 그 기업의 럭인되는 효과를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의 2이고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본인 대상 전송 요구권, 그러니까 기업한테 나에게 개인정보를
보내달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관한 조항이고요.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에 따라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이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위원회는 정보 주체의 이익이나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개인정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등 개인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가공해서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일단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3자 대상 전송 요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전송자, 내가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나의 정보를 이전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3자 대상 전송 요구권 조항을 살펴보면요. 일단 전송자의 범위를 보면 정보 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전송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송 의무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을 받는 쪽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안을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대상 전송 요구권에 따라서 그 정보를 전송받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 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하는 작업, 그리고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 분석하는 서비스, 그 외에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전송 요구권 관련 시행령 안 주요 내용입니다. 시행령 안은 올해 5월 1일에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시행령 안은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주요 내용은 정보 전송자의 범위, 그리고 전송되는 정보의 범위, 그리고 수신자 중에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관한 내용, 일반 수신자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송 방법, 절차,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 관리 감독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 대상 정보 전송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의무자, 그러니까 누가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에 관한 조항인데요. 보시면 상대적으로 그 정보 주체에게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3자 대상 전송보다는 범위가 좀 넓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리목적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정보 주체 수가 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기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 정보 주체 수가 관리되고 있는 경우, 제3자 대상 정보 전송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본인 대상 정보 전송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자 대상 정보 전송자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인 대상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정보의 범위인데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예외적으로 전송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시행령의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복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전송해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정상적인 전송 요구가 아닌 경우,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전송 요구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보 주체의 권리와 명확하게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정보 전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비교적 명확한데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이 조항이 조금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개인정보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 뭐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는데요. 뭐 예를 들면 유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개인정보인 동시에 나의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또 의료정보 내용 중에는 의료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범위까지 전송 범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3자 대상 전송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송 의무자는 누구인가? 아시다시피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 적용되는 산업군을 지정을 했는데요. 시행령 안에서는 의료기관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통신영무 제공자, 그리고 부가통신영무 제공자 중에서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이면서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시행령 안에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우선 적용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송 정보의 범위, 또 이거는 단순히 기업이 그 정보 주체에게 주는 게 아니고 다 기업이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표준화도 필요하고 그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고 보안도 더 강화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송 요구의 정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환자 등과 관련해서 생성된 정보, 진단 내역이나 처방 내역, 검체, 영상, 병리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 생성된 정보, 그리고 의료기기를 통해서 생성, 수집되는 정보,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정보 등이 있습니다. 기간통신 영무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통신 서비스 가입 정보, 이용 정보, 청구, 납부 정보 이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 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고시로 더 세부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판매업자는 일단 주문, 구매, 이용, 지불 정보 등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가 통신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 시행령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보호위원회와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송의 범위도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정보를 받는 쪽, 정보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신자만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일반 수신자는 그 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그 확인만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분석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은 시행령 안에 보시면은요,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중개 전문기관, 그리고 일반 전문기관, 시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넘겨버렸네요. 그다음에 특수 전문기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중개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일반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 분석해서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이렇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고요. 그다음에 특수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 데이터를 전송을 받아서 관리 분석하고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 수신자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 수신자의 범위는 전문기관보다는 광범위한데요. 일반 수신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일반 수신자인데요. 별도로 지정 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갖췄는지 개인정보위원회가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조항들은 들어가 있어요. 시행령 안에 보시면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 관련된 제반 시스템, 불법적인 접근이나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 설비, 기술, 그리고 전송 내역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외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 전송 방법 등에 관해서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내용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전송 요구를 할 때 개인정보 전송을 받는 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그리고 보유 이용 기간 등을 특정해서 전송 요구를 해야 된다. 전송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고, 전송을 받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을 해야 되고, 전송을 할 때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그리고 전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이슈에 대해서 논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오히려 이제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정보가 다 한 곳에 보관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해킹당하거나 유출이 발생하면 그게 너무나 그 임팩트가 큰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송될 수 있는 정보 중에는 민감 정보, 고유식별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한 동의에 의해서 전송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동의서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볼 때 자세히 안 읽고 그냥 체크해가지고 동의를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그런 이유로 지금 제3자, 특히 제3자 전송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 규모나 아니면 매출액 같이 일정 규모나 시설을 갖춘 전송 의무자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데, 그 고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보 수신자도 지금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그리고 일반 수신자도 그 시설이나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술을 어떤 범위로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전송 방법 관련해서도 그걸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전송받은 내용을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그 외에도 내가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전송받아서 이용하는 만큼 그게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개인정보위원회가 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규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통제권 측면에서 살펴보면은요,
시행령 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얼마 기간 동안 특정해서 전송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수신자를 통해서 대신 전송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위와 같은 사항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사전적인 통제 수단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어떤 정보를 전송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수시로 좀 쉽게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인 통제 수단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게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베너핏이 예상이 되는 반면에, 또 영업 비밀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사업자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시행령 규정에 보면은 전송 요구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해서 개인정보와 보호와 활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 안에서 조금 더 구체화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고시로 나올 예정입니다. 전송 의무자의 범위, 전송되는 정보의 범위, 그리고 전송을 받는 자의 범위, 기술 수준, 데이터의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정해가야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